네, 이항영의 월가요제 함께하겠습니다. 이항영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월요일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열어보시죠. S&P 500과 나스닥 사상 최고가 돌파 살펴봅니다.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며 증시가 탄력을 받았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열흘 이내로 교역국들의 관세율을 통보하겠다라고 밝힌 바도 있고 또 캐나다와 진행 중인 모든 무역 협상을 즉각 중단하겠다.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가 매수가 더 들어왔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하는 것은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 금요일 날은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제 공식 서명이 이제 양쪽에서 확인하면서 좋았다고요. 얘기했던 대로 또 캐나다랑 또 뭐가 또 일이 잘 안 풀렸는지 캐나다랑 모든 협상을 이제 끝낸다 얘기하면서 네. 또 신경질적 반응도 냈고요. 네네. 오늘도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얘기 나옵니다. 7월 9일로 이제 예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관세 협상의 만기가. 이제 비서는 백악관 대변인은 또 그랬잖아요. 연장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생각은 아닐 것 같다. 뭐로 얘기하니까요. 너무 큰 의미를 두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는 뭐 한국도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수많은 소음이 여러분들한테 들려옵니다. 하지만 저희 방송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도 다양한 소음들을 멀리하면서 본질에 좀 집중한다. 본질이란 것보다 이익의 변수다라는 것만 꼭 기억하시면 시장에서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드리겠고요. 어찌됐건 지난 금요일 날이요. 3대 주스가 모두 가뿐히 올라가면서 1%에서 0.5%까지 올라가면서 3대 주스가 결국 다시 쭉 올라갔고요. 특히 S&P 500과 나스닥은 각각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S&P 500은 지난 2월이었고요. 나스닥 100이 아니라 나스닥은요. 작년 12월에 사상 최고가였기 때문에 S&P 500 기준으로 보면 거의 한 4개월 만이고요. 바닥에서 졌던 4월 7일 기준으로 보면 2개월 반 만에 S&P 500은 사상 최고가를 회복했거나 아니면 고점까지 바닥에서 올라오는 기염을 토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나스닥 100은 이제 계속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가면서 올해 7번째, S&P 500은 올해 들어서 4번째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흐름이 되겠습니다. 네. S&P 500만 보시면 지금 S&P 500은 다시 51선과 200일선을 뚫고 올라가는 골든크로스에 임박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나스닥은 이미 골든크로스가 난 상태죠. 골든크로스가 난 상태에서 지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확히 보면 장중에 보면 20%가 넘게 21% 가까이 S&P 500이 떨어졌었고요. 종가 기준으로 보면 20%가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하튼 공식적으로 15% 이상 하락한 이후에 이렇게 발빠른 반등은 빠른 회복의 속도로 보면 유사일에 가장 빠른 회복력을 보여줬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런 걸 갖고 우리가 V자 반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V자 반등이 이어졌고 오히려 이런 나중에 속상하셨던 분은 수많은 겁나는 목소리 때문에 주식을 팔고 좀 이따 사죄했던 분들만 네. 지금 손해본 분이죠. 후회죠. 네, 예. 저희는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좋은 주식을 꾸준히 모아가는 그런 자세가 미국 중엔 필연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좀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월 30일 날 트럼프 대통령, 1월 20일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었고요. 2월 19일 날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었습니다. 3월 4일 날 중국, 캐나다, 미국에 대한 관세 부과가 이제 발표됐었고요. 4월 1일 날 해방의 날, 무슨 해방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해방의 날이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4월 7일 날이 최저점이었고요. 4월 9일 날 관세 협상이 3개월 후에 그 3개월 후에가 이제 지금 7월 9일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6월 13일 날 또 이스라엘과 이란의 폭격이고 그 이후에 또 지난주에 적극적으로 극적으로 또 뭐 화해가 되고 잘해 본다 어떤 얘기 났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이 발빠르게 이어졌었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노이즈였고 결국은 주가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이제 이해하시겠지만 반등에 성공했던 배경은 뭐다? 아주 간단히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입니다. 예상보다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어찌됐건 올해 2번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확인해 줬고요. 세 번째는 지난주 달에도 나왔지만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소비 지출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거. 물론 종목별이나 품목별로 섹터별로 약간 다르겠지만 미국인의 소비는 지금 주춤거리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시장의 사상 최고가를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가져온 이유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순간적인 주가 조정이 있었던 악재에도 오히려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사상 최고가. 자, 그럼 반등을 주도한 섹터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매그세븐 주식이 가장 시장에서의 선봉을 일으켰죠. 물론 매그세븐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아직 고점을 아직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워낙 작년 재장이 강했기 때문에 하락했을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떨어졌던 경우가 없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반등하는, 즉 4월 7일 이후에 반등을 보면 압도적으로 매그세븐이 반등을 있었죠. 특히 매그세븐은 전체적으로 보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보다 좀 강한 흐름 보여줬고요. IT 섹터 전체적으로도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전체적으로 이번 4월 7일 반등 이후에 그런 바닥 이후에서 반등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메타 플랫폼스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금년에 반등을 주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애플과 테슬라는 여전히 지금 연초 대비 한 20% 하면서 연초 대비 아직 바닥권을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순서거든요. 올해 들어서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은 가까스로 이제 플러스가 났고 구글 그리고 애플과 테슬라는 거의 6등, 7등 정도를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이 매그세븐 자체는 사상 최고가 지수로 보았을 때 이 7개 평균으로 보면 아직 지수에는 사상 최고가는 못 미치고 있겠고요. 어느 정도냐면 작년 말 고점 대비보는 5% 아직 좀 부족하다라고 보여지겠습니다. 그럼 이런 반등을 이끌어왔던 주요 종목, 끌고 왔던 대표적인 종목을 대부분 이제 올해 들어서 특히 바닥 이후에 빠른 속도를 좀 전체적으로 아우러서 제가 종목을 빠른 속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아마 이번 시장에서 대표적인 것들 아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팔란티어였는데요. 특히 이건 맥스 ETF가 되겠고요. 다음 또 팔란티어가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올라갔던 주식이자 지난 바닥에서부터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난 주말에 약간 쉬었지만 전체로 팔란티어가 가장 무서운 주식이 되겠고요. 반도체 중에서는 엔비디아도 엔비디아지만 올해 들어서 반도체 주식으로 가장 많이 올라간 것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연초 대비 한 50% 정도 올라갔고요. 저는 이제 별로 다루지 않지만 어찌됐건 대표적인 배당주의자 안정적 성격의 주식인 필립 모리스가 되겠습니다. 필립 모리스도 뭐 사상 최고가 주의를 계속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방위산업에 들어가는 뭐 전투기형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 항공기업에서 비행기 엔진을 뭐 거의 독과점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가 GE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역시 사상 최고가 랠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한두 달 사이에 특히 지난 6월 현재로 보면 6월 월간으로 S&P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것은 누가 뭐래도 코인베이스입니다. 코인베이스요. 코인베이스는 어찌됐건 지니어스 액트 이후에 어찌됐건 이쪽에서 돈을 잘 벌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코인베이스가 있었겠고요. 우버도 최근 들어서 아주 잘 나가고 있는 주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꾸준함에 올라가는 것은 시게이트 이런 것들은 그냥 4월 이후부터 계속 올라가는 그런 주식이 되겠습니다. 금융주는 저희가 최근 들어서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ESLR 하면서 확장된 그래서 E가 이제 빠질 수 있다 얘기하면서 연준에서 이제 규정을 바꾸는 것을 얘기했죠. 그러다 보니 이제 금융주가 잘 나가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JP모건 뭐 사상 최고가, 골드만삭스는 딱 종가 기준으로도 지난 금요일날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금 가격이 올해 들어서 이제 엄청 강세 보이다가 최근에 쉬고 있지만 그런 거랑 상관없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금광 관련주인 뉴먼 코퍼레이션은 뭐 올해 들어서 뭐 계속 꾸준히 올라가는 대표적인 주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상 최고가의 공신, 1등 공신 참 많네요. 또 코인베이스 급반등 보였고요. 또 우버, 또 JP모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등이 최근에 뚜렷한 모습입니다. 자, 그럼 7월의 증시는 어떨까요? 물론 이제 오늘 하루 남았는데요. 7월 이후에 대한 거를 이제 역사적으로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7월 증시는 역사적으로 가장 좋았던 한 달이라고 보셔야 돼요. 7월과 11월이 가장 좋았는데요. 이 그림은 월별 1월부터 12월까지 각각 어땠는지를 1950년 이후에 그러니까 소위 74년 동안의 역사가 되겠는데 하나를 보면 50년 이후 그리고 최근 20년, 최근 10년 그리고 선거해 첫 해, 선거 다음 해 지금 올해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 네 가지 모두 가장 좋았던 달이 바로 7월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최근 10년 동안에 보면은요, 7월에 단 한 번도 주가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물론 기록이란 건 깨지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통계가 앞으로 향후를 미래를 우리가 예측하는데 도움은 별로 안 된다고 그랬죠. 보장하는 것도 아니지만 7월 상당히 가있고 최근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그림도 특이한 그림이
S&P협액의 그동안에 최근에 20년의 역사를 매일매일 기록을 이제 연간으로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6월 말부터 해갖고 7월, 8월 중순까지 해서 9월 중순까지는 그냥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상승 국면이었다 보면 지금 또 많이 올랐다고 해서 덜커덩 파는 것보다는 늘 말씀드리지만 기초의 기본에 충실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유지해 나가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가장 쉽게 투자하는 것은 저희가 늘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S&P 500이라든가 나스닥 같은 어떤 벤치마크에 대한 꾸준한 투자가 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SPLG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보여드리는 것은 수수료나 이런 것들을 가장 저렴하고 상대적으로 가격도 저렴한 겁니다. SPLG 72달러 수준 하겠고요.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나스닥입니다. QQQ를 많이 아시는데 거기 M자가 들어가면 수수료가 0.1이라도 쌉니다.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요. 225달러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상장된 ETF는 뭐 5만 가지가 있겠는데요. 대표적인 거가 이제 코덱스도 있고 타이거가 있는데요. 코덱스에서 있는 거는 379800입니다. 가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19,120원입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379810이고 24,400원 정도를 지난 금요일날 기록했기 때문에 뭐 국내 상장돼 있건 미국에 상장돼 있건 뭐 그런 거 구분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모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유일한 답이다 이렇게 생각드릴 수 있겠습니다. 월가에서 보도한 주요한 헤드라인 이어갑니다. 네, 밸런스에서 보도한 PC 지표입니다. 영향력 볼 텐데요. 주말 사이에 PC 지표가 나왔습니다. 금리 인하의 힌트 얻어볼 수 있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PC가 생각보다 근원 그 헤드라인은 거의 똑같지는 않는데 근원 PCI는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 그 정도가 있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약간 위로 다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론적으로 보면 금리가 10년물 그러면 소폭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러다 보니 달러도 소폭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거 자체가 크게 뭐 영향이 있었다라기보다는 S&P 500 사상체로 가면서 약간 묻힌 느낌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보다는 무역 정책의 결과에 오히려 더 관심이 있고 시장 자체가 올라간 거에 더 관심이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당일날이요, 지난 금요일날이요,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심리 지수도 나왔는데 이게 또 의미없습니다. 예상치가 60.7이었는데 60.5였는데 60.7이요. 생각보다도 좋게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6개월 만에 다시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가 되겠고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예상치가 5.1이었는데 발표는 5.0으로 조금 내려왔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걱정하기보다는 꾸준하게 주식을 갖고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학영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